지각 변동은 작게는 이제 우리가 지진이나 화산에서 출발해서 판구조론까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화산이 일어나는 화산대, 여기서 대라는 건 벨트를 말해, 띠. 그 다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진대를 합친 거를 우리가 변동대라 그래. 이 변동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 영역은 결국은 주로 대륙의 주변부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대륙의 주변부라는 게 판구조론에서 말하는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럼 판구조론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각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판이라 함은 우리가 지각 플러스 상부멘틀의 암석권까지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 지각은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이제 대륙 지각이 한 35km까지, 해양 지각이 8km까지, 그거 플러스 암석권 100km까지, 요만큼을 우리가 판이라고 하고, 요 밑에 연약권이라고 해서 상부멘틀에 400km까지 여기는 대류가 가능한 유동성 있는 고체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고체입니다. 단지 그게 이제 왁스나 그 정도 상태라서 뭐가 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긴 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로 들어가면 보통 대륙판은 화강암지, 해양판은 현무암지, 여기 판 부분, 멘틀은 감람암질이라서 밀도가 여기로 갈수록 더 큽니다. 쉽게 말하면 밀도에 의해서 둥둥둥 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대륙 지각인 거지. 산이 높을수록 밑으로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양판이 있고, 여기가 암석권, 그 밑에 여기가 연약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말아 부른다. 여기는 대륙판, 여기는 해양판이라고 한다. 요런 구조를 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판 구조론이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도 알면 좋아요. 대륙, 이동, 설. 아직 인정 안 된 거죠. 베게너가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하다라는 확자가 나왔는데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설이에요. 왜 못 받아들였다? 누가 대륙을 움직였는데, 어떤 힘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나온 게 그러니까 설이죠.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지각이 움직였다. 증거는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그 증거로 나오는 게 뭐일 거다?
해령을 중심으로 하는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서 해령을 중심으로 바다 밑바닥이 넓어지고 있다는 해저 확장설. 최종적으로 판구조론, 요게 이제 통과 레벨. 그 다음에 플럼 이론. 요게 G1, 2까지. 요렇게 이제 발달돼 갈 겁니다. 이제 플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열점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순상지 개념. 요런 개념들까지 설명하려면 플럼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요건 이제 통과해서 다뤄지지는 않는다.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뒤에 네가 이제 기억해줘야 되는, 실제로 이제 변동대를 배울 거 아니야. 판구조론의 변동대를 배울 건데, 이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각기 다 속도가 다르게 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향이나 운동하는 빠르기가 그러니까 각각의 판마다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 판의 운동 방향을 크게 셋으로 나눈 게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으로 나눈다는 거지. 오케이? 넘겨봅시다. 주요 개념들만 빠르게 정리할 거예요. 자. 발산이라는 말 자체가 한 점에서 좌우로 뻗어 나오는 걸 발산한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의 판이 서로 이렇게 빠져나오려면 여기에서 멘틀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인 거지. 그치? 멘틀이 상승해서 좌우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곳이 발산형 경계의 특징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 여기에 열 에너지가 집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긴다? 마그마가 생기겠지. 그리고 요 지점의 땅은 좌우로 잡아당기는 장력을 받습니다. 땅이 좌우로 찢어질 거 아니야. 새롭게 만들어져서 굳은 땅이. 그래서 심화적으로 보면 여기는 장력이니까 정단층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마그마가 올라와서 여기서 화산 터질 거 아니야. 여기 화산이 터지는 이 골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열곡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열곡이라는 곳이 결국은 뭐다? 화산이 생기고 지진이 생기는데 요 밑에는 녹아 있으니까 이 밑에서 지진이 터질 수는 없잖아. 깊이가 얕은 지진을 천발형 지진이라 그래요. 천발 지진이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해양판이 생성되는 곳이고, 이 발산형 경계가 지상에 있으면 뭐다? 열곡대. 해저에 있으면 뭐다? 해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열곡대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어디 있냐면 그 소말리아, 모잠비크 그쪽이야.
거기 세계지도 보면 땅이 갈라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요 라인이야. 여기 A. 그럼 봐봐. 저게 지금은 지상에 있는 열곡 골짜기란 말이야. 근데 그 갈라지는 골짜기가 완전히 바다에 닿으면 그 골짜기로 뭐가 들어올 거다? 그치, 바닷물이 들어오겠지. 그럼 그때부터 걔는 열곡돼야 해령이야. 알겠어?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뭐야? 해협이 돼버리는 거야. 실제 저기 뭐지? 저기 아라비아 해. 거기 열곡입니다. 거기 판경계란 말이야. 발산형이에요. 붙어있던 땅이 찢어진 거지. 그렇게 돼서 연결돼서 찢어질 거라고. 그냥 소말리아가 떨어져 나올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가 아이슬란드. 그 그린란드 옆에 그 섬 하나 있잖아. 여기 위에, 여기. 좀 있으면 섬 2개로 쪼개져. 근데 그 좀이 인간의 기준으로 좀은 아닌 거 알겠죠? 존나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해령은 보통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태평양 중앙해령은 칠레 앞바다에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대서양 중앙해령은 대서양 한가운데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화산 터진다, 천발지진 생긴다, 정단층 생길 거다, 양쪽에서 장력이다, 판이 생성되고 있다. 자, 이 해령을 좀 입체적으로 그리잖아요. 해령 구조를.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요렇게 생겼단 말이야. 요 라인이 지금 우리 열곡의 화산 터지는 라인. 그리고 지금 이 판은 얘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 갈 거고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해 가겠지. 쉽게 말해서 컨베이어 벨트라고. 그럼 봐봐. 여기에 퇴적물의 두께가 어떨까요? 이해가 돼? 여기는 이제 막 만들어진 땅이니까 깔아앉은 두께가 없고 퇴적물이. 여기는 여기까지 가면서 계속 쌓였으니까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그지? 근데 이 해령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다는 거야. 이걸 이제 위에서 고스란히 보면 어떻게 보일까? 여기 해령이 하나 있겠지? 요렇게 해령이 된단 말이야. 그럼 잘 봐봐. 여기 발산형 경계로 요쪽으로 이동하지. 여기 발산형 경계를 중심으로 요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이때 어디? 요 라인. 얘 위는 요로 가고 얘 밑은 요로 가죠. 맞지?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덜덜덜 떨리면서 옆으로 밀려가겠지. 우리는 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부르면서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변환단층은 당연히 해령에 있을 것이고, 그죠? 플러스 우리가 되게 유명한 게 미국 캘리포니아 반도 부근 LA 외곽, 샌프란시스코 외곽 쪽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가 있습니다.
이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의 특징은 천발 지진이 생기고 1년에 수센치 정도 어긋납니다. 시간 지날 때마다 전봇대 뺏어 꽂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요게 이제 요 양쪽에 땅이라 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럼 요 마찰 경계 라인에서 뭐가 일어날까? 지진이 생기겠지. 무슨 지진이? 천발형이. 근데 저렇게 움직인다고 저기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쌓일 수 있을까? 없겠지. 그러면 저기에서 마그마가 생길까? 저 마찰열로? 저걸로는 택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화산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화산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해력에서 터지는 거지. 이 경계 라인에서는 안 터져요. 그리고 그래서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 중에 최고의 구라가 그거였죠. 그 요즘에도 명절 되면 한 번씩 틀어줍니다. 볼케이노라고. 그 LA에 화산 터져가지고 지하철 그 튜브 라인 타고 마그마가 흘러서 이동하고 막 그래서 베버리힐스 불타오를까봐 막 소방관들이 고속도로 분리대 들고 와가지고 마그마 차단막 막고 결국 막판에 뒷담한 백화점 건물 부셔가지고 뚝 막아가지고 용암을 바다로 흘러가게 했다라는 그 구라뻥 심한 그 영화. 샌안드레아스는 절대로 마그마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못지않은 개구라를 하나 한 번 더 쳤죠. 우리나라에서 친 구라를 미국 헐리우드판으로 크게 친 구라가 있습니다. 영화 산 안드레아스입니다. 뭐냐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쓰나미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때립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배가 금문교에 거꾸로 꽂히고요. 왠지 뭔가 영화가 떠오르지 않니? 뭐야 이거 시나리오.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그것 때문에 근데 쓰나미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대마도가 무너진 거야. 근데 있잖아요. 안 됩니다. 깊이가 얕아가지고.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바다 제일 깊은 데가 60m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60m짜리 파도를 만들어? 쉽게 말해서 2m짜리 수영장 풀에서 2m짜리 파도를 만들겠다는 소리야. 되겠냐고. 정동진이면 돼. 내 이해할게. 정동진이면 돼. 왜? 동해 바다는 최대 수심 1000m가 넘는단 말이야. 갑자기 울릉도나 독도에 해저 화산이 터지면 정동진의 쓰나미가 때려서 그 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호텔이 물에 뜰 수 있다라면 그 구라를 친다면 난 믿어주겠어. 해운대는 안 돼. 근데 어쨌거나 한국식으로 멋지게 만든 영화가 해운대였죠. 그 영화의 그 컨셉이 되게 마음에 들어한 그 스토리 시작, 그 발단 부분을 영화를 되게 좋게 본 헐리우드 영화 감독이 해운대 시나리오에 저작권 판권 비용을 지불하고 시나리오를 자기 맘대로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미국 가서 찍은 게 산 안드레아스야. 그리고 거기서 드웨인 존슨이 날아다니죠. 그 설경구 플러스 그 119 특수구조대 개 플러스 그 광안대교에서 시민 구해주던 그 동네 건달 하나까지 합쳐진 캐릭터가 슈퍼맨으로 드웨인 존슨이 된 거야. 그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헐리우드판 해운대. 되겠냐고. 안 됩니다. 그 정도로는 힘들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랑 보존형 경계는 같이 가는 편이에요. 같은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개를 묶어서 같이 보면 좋습니다. 됐지? 자. 그럼 봐봐. 발산형은 생성이었고, 말 그대로 보존형은 생성 소멸 둘 다 아니잖아.
그러면 수렴형은 그쵸, 판이 소멸되는 곳입니다. 특히 뭐가 소멸된다? 해양판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플럼 이론으로 가면 대륙판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냥 둥둥둥 떠서 밀려다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수렴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책에는 그림을 세 개로 분리해 놓은 것처럼 설명이 돼 있는데 딱 깨놓고 말할게요. 그냥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못 설명하는 게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인 서비평에서 습곡산맥이 생기는 곳은 전 지구상 다 털어서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특히 한 군데 정확하게 표현된 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가. 오히려 다른 곳은 호상열도가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억지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책을 나눠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근데 학교쌤이 그렇게 설명하면 내가 쟤네들 학교 보고 분통 터뜨려 하는 거 봤지?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자, 수렴형 경계의 첫 번째가 충돌형 경계예요. 충돌형 경계라는 거는 두꺼운 대륙판끼리 서로 마주치게 되는 일이 충돌형 경계야. 근데 봐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려면 사실 요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 것이다? 바다가 있었고 해양판이 있었고 해양판에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겠지. 이 상태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빡! 짜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던 해양판과 해저 지형 퇴적물들이 양쪽에서 땅을 밀어붙이면 습곡과 역단층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요렇게 땅이 휘어지면서 아래 위로 솟아오르고 내려가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높은 산맥이 만들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조산운동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조산운동이 일어난 장소가 알프스 산맥에서 히말라야 산맥까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건 좀 이따가 세계지도 켜가지고 한번 보여줄 겁니다. 요 라인이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만들어진 습곡산맥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알프스나 히말라야 산맥 5,000m, 6,000m 꼭대기에 물고기 화석이나 조개 화석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해양판이 그냥 깔아앉아서 소멸된 게 아니라 이거 생각해봐. 요게 이제 퇴적물이에요. 이걸 이렇게 짜부시키면 솟아오르고 깔아앉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진 습곡 때문에 산이 솟아오른다고. 그럼 이 산 꼭대기에는 해저 생물, 해양 생물의 화석이 존재할 수가 있지. 이 땅이 솟아오른, 여기 이 땅 부분이 솟아오른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온다? 해양 화석이 가능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짜부시키는 힘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해요. 이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땅이 휘어지는 습곡과 지층이 끊어지는 것 중에 역단층이라는 게 생깁니다. 혹시 학교 선생님이 정단층, 역단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 나한테 말해주면 구별하는 법을 그때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외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 경우, 이런 충돌형 경우, 여기 가운데에 마그마가 생기기도 하는데 화산은 안 터집니다. 왜? 화산이 터지기에는 땅이 너무 두꺼워요. 그러니까 피부 부근에 난 여드름은 꾹 짜면 탁탁 터져 나오잖아. 얘 피부가 얇으니까. 근데 살 속 깊숙이 박혀 있던 고름 덩어리는 짠다고 빠져나와져? 어떻게 해야 돼? 째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짠다고 안 나오잖아. 여기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요게 깊이가 꽤나 깊지. 그리고 요 깊이 전체에서 지층이 끊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충돌형 경계에서 지진은 천발에서 중발 지진까지가 생긴다라고 하고 중간 깊이까지. 하지만 화산은 거의 없습니다. 화산은 거의 생기지 않지만 열에 의한 변성하면 생길 수 있기도 하다. 근데 보통 통과해서 다루지는 않는다. 학교쌤이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 그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구나 하면 돼. 오케이? 자, 두 번째가 섭입형 경계입니다. 섭입형 경계라는 것은 자, 해양판과 해양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해양판과 대륙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딪히는 라인에서 요쪽 해양판이 요렇게 깔아앉아 들어가지. 요 해양판이 요렇게 깔아앉아 들어가잖아. 즉 이쪽의 밀도가 더 컸던 거예요. 요 경우도 요쪽의 밀도가 더 컸던 거지. 섭입형 경계는 밀도가 더 큰 판이 작은 판 아래로 깔아앉아 파고 들어가는 거를 섭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과정에서, 이 섭입형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요 파고 들어가는 라인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지진이 생기는 거야. 여기도 요 라인 따라서 뭐가 생긴다? 지진이 생겨요. 그리고 요 골짜기 라인 있지. 요 골짜기 라인 있잖아. 이 골짜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해구라고 합니다. 잘 봐봐. 해구에서 어느 쪽으로 밀도가 큰 쪽으로 작은 쪽으로? 작은 쪽으로. 해구에서 밀도가 작은 쪽으로 점점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 깊어지죠. 이러한 독특한 지형을 베니오프대라 그래요. 그럼 요 베니오프대에 나타나는 지진 진원 깊이 형상을 외우고 어느 쪽이 밀도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베니오프대에서 생기는 지진이 봐봐.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 베니오프대 위에서 뭐가 생긴다? 마그마가 생기겠지만 여기는 마찰력이 크니까. 그리고 이 마그마가 솟아오르면 요 해구 옆에 해구 라인과 나란하게 뭐가 터진다? 화산이 터져요. 여기에 터진 이 화산섬들의 라인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여기도 원래 여기에 생기고 여기 마그마가 생겨서 여기 화산이 터지기도 하는데 원래는 대신에 뭐만 안데스 산맥은 남미의 안데스 산맥은 특징이 뭐냐면 남아메리카판의 특징이 여기는 대륙판인데 여기는 해양판이에요. 태평양 쪽, 저기 대서양 쪽은. 얘가 밀어오는데 이쪽 해양판 간의 충돌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야. 그래서 막판에 말려서 올라가요. 진행을 이동을 더 못하고. 그래서 요 끝에 스콕산맥이 생기는데 그게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게 안데스 산맥만 특이 케이스야. 전생에 내가 좀 이따가 돌아다니면서 해구 옆에 호상열도 다 보여줄 거거든요.
해구 라인에 나란하게 화산섬 전부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호상열도로 만들어진 게 일본, 필리핀, 사이판, 그 다음에 저기 일류샨 열도라고 저기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섬들이 있거든. 그쪽 섬. 하여튼 쭉 섬이 있어요. 요렇게 대부분은 여기서 뭐가 생긴다? 베니오프대에서 호상열도가 생기고요. 그러면 섭입형 경계는 당연히 해양 섭입되면서 소멸이 일어나는 거고, 화산, 이게 호상열도, 지진,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요렇게 일어나고, 이걸 바탕으로 각 지형들을 본 뒤에 여기 주요 지형들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지도에서 어디를 딱 짚으면 이게 무슨 형 경계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네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잠시 여기로 와봐봐. 의자 두고 나와봐봐.